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물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큰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겨우겨우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이 딱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공급자가 갑이 됩니다. 물론 반대 현상에서는 수요자가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건물주가 완전 갑인데도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익으로 거의 1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어려운 지경에 빠져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주변은 광활한 공단지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물론 한국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숙소가 엄청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주는 어느 정도 배짱 장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건물주는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저렴하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과연 어떤 물건인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타경 101966호이며 이 뒤에 물건 번호가 붙습니다.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만약 경매장에서 경매 입찰지에 물건 번호 2라는 숫자를 빼고 작성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1196-7번지입니다. 물건 종류는 근린주택이며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282.6영이 약 85.49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420.072, 약 127.07평입니다. 감정가는 8억 7,352만 4천원으로 평가되었지만 현재 3차 경매까지 진행되면서 감정가의 49% 수준인 4억 2,802만 7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4,280만 2,700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7억 5,367만 3,959원이며 채무자와 소유자는 모두 류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번 3차 경매에서는 4억 2,802만 7천원부터 다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격이면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와 기회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이 건물은 2016년 5월 26일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입니다. 주용도는 단독주택, 즉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1층 일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85.49평이고 연면적은 약 127.07평입니다. 건폐율은 58.69%, 용적률은 148.64%이며 5개의 자주식 주차장은 총 8대가 가능하고 승강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층별 구조를 살펴보면 1층은 약 25평 규모의 사무소와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약 39평 규모의 다가구 주택, 4층은 약 24평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이 건물은 인터빌이라는 이름의 다가구 주택으로 총 13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101호와 102호,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201호부터 205호까지 총 5개 호실, 3층은 301호, 302호, 304호, 305호 등 총 4개 호실, 4층은 401호와 402호 등 총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총 13개의 임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 다가구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조사에서 3층은 301호, 302호, 304호, 305호 등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303호가 빠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쩌면 법원 조사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하여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서 정말 303호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면 총 임대할 수 있는 호실은 모두 14개 호실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1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에서는 일부가 원룸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에서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안쪽 공단지역으로 바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차량 없이 충분히 도보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삼성기계공업, 대광오토텍, 태광우지킨 등 다양한 공장과 산업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구랑공원과 인조잔디 운동장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공단 지역 특유의 삭막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공단 근로자 수요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높은 편인데 이 공단을 비롯해서 주변에는 이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원룸 건물 이외에는 거의 숙소로 할 장소가 없어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숙소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시내로 나가서 숙소를 구하려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이 따르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의 원룸과는 달리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정류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한 편인데 이것이 오히려 임대에는 더 큰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일반 주거용 임대보다는 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에 훨씬 적합한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원 경매장에 가면 항상 같은 물건이 나옵니다. 재매각 물건입니다. 땀 흘리며 모은 큰 돈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10% 보증금을 날립니다. 여러분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멤버십 가입은 기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멤버십 가입자분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역시 오래전에 경매 실패의 수업료를 참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의 실패에 큰 수업료를 내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꼭 멤버십에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토지와 건물 모두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2월 3일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권 1억 6,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보다 뒤에 들어온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낙찰과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후 부산은행은 추가로 3억 3,600만 원, 그리고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였으며 현재 총 채권 최고액은 약 9억 4,973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최저가가 4억 2,802만 7천 원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인 부산은행 1순위 근저당 1억 6,800만 원은 전액 배당을 받게 되고 두 번째 근저당권은 일부만 배당받게 됩니다. 나머지 후순위 근저당과 강제경매 채권, 가압류 등은 모두 배당을 받지 못하고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융권 권리나 가압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은 주식회사 거가종합건설이 2025년 9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7억 5,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선순위인 부산은행에서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도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후순위인 청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배당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종합해보면 현재 이 건물에는 총 24명의 전입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며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항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위험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부분은 법원 조사로 모두 13곳을 임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입자 24분이 모두 임차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1분은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장 근로자들의 숙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친한 사람들끼리 한 칸에 2명, 3명이 함께 사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월세는 서로 n분의 1로 나누어 내게 되는데 잠시 후 확인해 드리겠지만 건물주는 월세를 상당히 싸게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함께 의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은 모두 4명입니다. 4명의 임차보증금을 모두 합쳐도 총 8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자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 배당 내역을 보면 4분 중 1분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이상하냐 하면 이분들은 모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당에서 빠진 것은 2가지 중에 1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자료 입력이 잘못되었을 경우와 2번째는 배당 신청을 기간이 지난 이후에 했거나 제출 자료의 부족일 가능성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물건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보증금과 저렴한 월세로 장기간 운영해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모두 200만원 수준이고 월세 역시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변 숙소 공급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임대 수익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이제 금융 흐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계산은 1주택 보유자가 최저 입찰가인 4억 2,802만 7천원에 낙찰받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대출을 70%로 계산하면 2억 9,961만 8,9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총 13가구 구조이기 때문에 방 하나당 1천만원씩 총 1억 3천만원을 방빼기로 차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6,961만 8,900원입니다. 결국 낙찰 금액 4억 2,802만 7천원에서 실제 대출금 1억 6,961만 8,900원을 빼면 낙찰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억 5,840만 8,100원입니다. 여기에 취득 비용을 더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1층 일부가 근린시설로 되어 있지만 전체 13개 호실 중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계산에서는 주택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은 반드시 부동산 경매와 취득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주택기준 취득세를 1.1%로 계산하면 470만 8,297원입니다. 여기에 채권 매입 후 매각으로 인한 손실 금액을 약 200만원,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2억 5,840만 8,100원에 취득세 470만 8,297원, 채권 손실 200만원,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을 모두 더하면 최종 투자금은 2억 6,661만 6,397원입니다. 쉽게 말해 약 2억 6,662만원 정도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대출금과 낙찰 나머지 금액, 그리고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약 4억 3,62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금융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억 6,961만 8,900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1년에 약 678만 4,756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매달 약 56만 5,396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낙찰자가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최종 투자금은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2억 6,661만 6,397원입니다. 이 돈 역시 내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연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066만 4,656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88만 8,721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대출금과 자기자본을 모두 합친 총 사업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623만 5,297원이며 이 금액 전체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적용하면 1년에 약 1,744만 9,412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45만 4,118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의 금융비용은 매달 약 14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적용해서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 현재 전입한 사람은 모두 24분인데 이 중 4분만 배당 신청한 상황으로 나머지 임대금액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층과 4층은 2층과 3층에 비해 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투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당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임차할 수 있는 호실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13개 호실, 그럼 보증금은 모두 2,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한 호실당 30만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월세는 매월 39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금액이 합당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생각에는 참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이 금액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현재 임차인들의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공단 근로자들의 숙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더구나 시내에서 출퇴근하기에도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입지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40만 원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임차인들과의 관계나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겠지만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증금 300만 원을 13개 호실에 적용하면 총 임차 보증금은 3,9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 40만 원을 적용하면 매달 들어오는 총 월세는 52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이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한 자기 자본은 얼마가 남게 되는지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 투자금을 계산했을 때 보면 총 사업비는 4억 3,623만 5,297원이며 이중 은행 대출금은 1억 6,961만 8,900원이며 자기 총 투자금은 2억 6,661만 6,397원입니다. 여기에 매달 들어가는 은행 대출금 1억 6,961만 8,900원에 대한 4% 이자는 약 56만 5,396원입니다. 그리고 자기 투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이자 4%는 약 88만 8,721원입니다. 이 모두를 합한 전체 사업비의 금융비용은 매달 약 145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출금 1억 6,961만 8,900원에서 보증금 3,900만 원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갚으면 1억 3,061만 8,900원이 남게 됩니다. 이 돈을 이자 4%로 계산하면 월 43만 5,396원이 됩니다. 이 은행에 납부해야 할 이자와 자기 투자금 기회비용 이자를 모두 합하면 매월 132만 4,117원이 됩니다. 이제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 520만 원을 여기에 대입해 삭감하면 실제 남는 월 순수익이 387만 5,883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무리한 월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나요? 만약 이 건물 주인이 이렇게 합리적인 월세를 받았더라면 과연 오늘의 이 경매가 발생되었을까요? 여러분 투자는 투자일 뿐 기부나 봉사가 아닙니다. 더구나 1층과 4층에는 아직 월세를 더 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얼마의 수익이 발생되는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정은 3년 보유 후 감정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을 3년 보유한 뒤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각 금액은 감정금액인 8억 7,352만 4천원으로 잡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총 사업비는 취득세, 채권 손실,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4억 3,623만 5,297원입니다. 그러면 감정금액 8억 7,352만 4천원에서 총 사업비 4억 3,623만 5,297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4억 3,728만 8,703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4억 3,728만 8,703원의 6%는 2,623만 7,322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 4억 3,728만 8,703원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2,623만 7,322원을 빼면 4억 1,105만 1,381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다시 빼면 과세표준은 4억 855만 1,381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 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4억 855만 1,381원에 40%를 곱하면 1억 6,342만 552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누진공제 2,594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세는 1억 3,748만 552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즉 1,374만 8,055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1억 5,122만 8,607원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계산한 양도차익 4억 3,728만 8,703원에서 세금 1억 5,122만 8,607원을 빼면 세후 실제 매각 수익은 2억 8,606만 96원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전체를 주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시나리오이고 1층 일부 근린생활시설 부분, 실제 사용 현황,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양도세는 반드시 부동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해보니 어떻습니까? 처음 이 물건에 투자할 때 내 돈 2억 6,6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투자금을 모두 정리하고도 매달 약 387만 원의 순수익을 발생시키다가 3년 뒤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하니 세후 약 2억 8,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 투자에서는 공실과 수리비, 세금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미리 계산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경매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의 맛입니다. 한번 경매의 구조를 이해하고 맛을 들이면 다른 투자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일반 공개 영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멤버십 전용 경매 분석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경매를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실패 수업료를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보증금 10%를 날릴 수도 있는 무서운 투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접근한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앞으로 경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직접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 권리 분석, 금융 계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채널을 더욱 성장시키고 더 좋은 경매 물건을 분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돈이 되는 좋은 경매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